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3월 9일 열린 2019 스트라데 비앙키는 이태리 투스카니 지방에서 열리는 월드투어급 경기로서 올해는 13번째를 맞이하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대회입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스트라데 비앙키는 매우 인기가 많은 시합인데요. 전체 코스 길이의 3분의 1이 아주 더러운 길로 짜여져 있고 11개의 섹터로 짜여진 그래블 코스가 프로 선수들조차 힘들어하는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스트라데 비앙케는 우리나라 말로 하얀색 길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이태리 투스카니 지방의 하얀색 그래블 길을 달리는 아주 특색 있는 코스가 있죠. 이 대회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달려야 되고 작년 시합처럼 비라도 내리게 되면 난이도가 파리 루베급으로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은 힘들어도 보는 사람은 매우 즐겁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기 결과인데요. 로또 수달의 튀시 베노시 작년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우승을 했고요. 2017년에는 미하우 퀴아크롭스키, 2016년에는 은퇴한 파비앙 칸첼라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파비앙 칸첼라라는 이 시합에서 3번을 우승한 선수인데 포블 클래식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역시 성적이 좋습니다. 총 184km 길이로 짜여진 이번 시합은 투스카니의 시에나라는 동네에서 출발하여 논두렁길과 흙길을 달리고 다시 시에나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마치 아르덴 클래식과 코블 클래식을 합쳐놓은 것처럼 거친 길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코스이고 마지막 시에나 어필에서 클라이머와 펀처 중 강력한 선수에게 우승이 돌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확실한 코스였습니다. 시에나의 광장에서 모여서 출발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레이스가 시작하고 30km 지점부터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대부분 잡혔고 팀 스카이의 디에고 로사 선수만 홀로 오랫동안 달리고 있었습니다. 디에고 로사는 1989년생 이태리 출신 선수이고요. 팀 스카이에서도 지구력이 강한 선수입니다. 스트라데 비앙케에서는 2015년 5위를 한 적이 있었던 방심할 수 없는 선수이고요. 50km가 남은 지점에서 브레이크어웨이를 쫓는 추격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선수들이 펠로톤에서 이탈해서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했고 이 중에는 그렉 바네버벳, 튀시 베노트, 쟈넥 스티바, 줄리앙 알라필립 등등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 동네도 참 이국적인 풍경이 많죠. 좌우로 세카이아 나무도 심어져 있고 길도 평탄해서 자전거 타고 달려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CC의 그렉 바네버맷이 가장 앞에서 끌었습니다. 그 뒤로 윤보비스마의 바웃 바너트,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이 보이죠. 브레이크어웨이로 혼자 달리는 디에고 로사가 아무리 잘 빠져나가도 뒤에 15초 거리로 달리는 선수들을 뿌리치기는 힘듭니다. 이미 100km가 넘게 혼자 달렸기 때문에 디에고 로사가 잡히면은 다시 어택을 나서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어필에서 승부가 갈릴 예정이죠. 맨 뒤에 있는 세 번째 그룹도 앞에 달리는 두 번째 그룹이랑 합쳐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1분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 두 번째 그룹이 브레이크어웨이를 잡으려고 속도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쳐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체 펠로톤은 사실상 와해된 수준이고 그나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모인 선수들이 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도 빈첸초 니발리나 게라인트 토마스 같은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긴 하지만 그것도 두 번째 그룹을 따라잡았을 때 얘기죠. 여기 있는 선수들도 우승 확률이 지금 희박한 상태입니다. 팀 스카이의 디에고 로사 선수가 열심히 도망가지만 오랫동안 혼자 달렸기 때문에 많이 지쳐 보이죠. 뒤를 돌아보면 두 번째 그룹이 거의 다 따라잡아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36.4km 남은 상황에서 모든 브레이크어웨이가 흡수되고 이제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 크게 두 그룹만 남게 됩니다. 카스텔노보 베라덴가라고 하네요. 키안티 와인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인은 별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선두 그룹은 튀시 베네솔 선두로 강력하게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뒤에 그렉 바네버맷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퀵스텝은 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맨 뒤에 디에고 로사는 말없이 그룹을 따라가고 있고요. 후미에 있는 그룹은 오히려 페이스가 더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어가지고 살짝 에셜론이 형성되었죠. 노란 옷을 입은 선수가 윤보비스마의 바웃 바너트 선수입니다. 사이클로 클래스에서 날아다니는 선수였는데 올해부터 로드 선수로 전향해서 매우 기대가 큰 선수죠. 작년 스트라데 비앙키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가장 앞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선수가 데키니크 퀴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입니다. 현재 같은 팀인 쟈넥 스티바와 이브 람페르트가 이 그룹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선두 그룹은 퀵스텝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32km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바람도 강하고 길이 험해가지고 다들 체력이 떨어진 상태죠.
이 상황에서 같이 끌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데 퀵스텝에서 무시무시한 선수 3명이 지금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팀 선수들은 지금 퀵스텝만 주시하고 있죠. 후미 그룹에서 달리는 보라한석으로 해서 앞으로 선수를 보냈습니다. 막시밀리언 샤크만 선수를 선두로 보냅니다. 카츄샤 알페신도 한 명 따라가고요. 게라인트 토마스 선수가 뒤를 보는데 같이 따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두 그룹으로 붙으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길도 구불구불하고 오르막길도 꽤 깁니다. 선두 그룹을 달리는 아스타나의 알렉시 루첸코 선수가 미케닉을 부르네요. 이런 원데이 클래식에서 펑크나 기재 고장이 발생하면 뒤로 쭉 밀리기 때문에 다시 붙기가 참 어려워요. 알렉시 루첸코 선수는 카자흐스탄 내셔널 챔피언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국기가 들어간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 2명의 선수가 앞에 선두 그룹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앞쪽으로 선두 그룹이 보이네요. 후미 그룹은 1분의 차이로 달리고 있지만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드디어 선두 그룹을 따라잡은 2명의 선수들. 따라잡으려는 찰나에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11개의 그래블 섹터 중 9번째입니다. 80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오르막길 경사가 상당해서 주요 승부처 중에 하나죠. 다행히 선두 그룹을 따라잡은 2명의 선수들. 퀵스텝의 이브 람페르트가 선두에서 이끌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내셔널 챔피언 이브 람페르트. 오르막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아스타나의 야쿠 풀구상 선수가 뛰쳐나옵니다. 덴마크 출신의 선수이고요. 기습적인 어택을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뒤로 윤보 비스마의 바우파너트 선수가 따라 붙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선수예요. 지금 야쿠 풀구상 선수가 풀가스로 뛰쳐나오면서 어택하는 게 이게 작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바우파너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 경기에서 티슈베노 선수가 비슷한 어택 타이밍으로 질러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못 잡으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줄리앙 알라필립이 후미에서 뒤처지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바우파너트랑 마찬가지로 야쿠 풀구상한테 붙을 텐데 줄리앙 알라필립이 훨씬 더 노련하죠. 선두 그룹을 달리던 선수들은 9번째 그래블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3명이 선두 그룹을 떨구고 달리기 시작하네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 윤보 비스마의 바우파너트, 아스타나의 야쿠 풀구상. 선두 그룹에서도 이 3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트랙세가 프레도의 한 선수가 뛰쳐나오는데요. 라트비아 출신 토암 스퀴지스라는 발음이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로테이션을 요청하는 줄리앙 알라필립. 서로 협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튜시베노 선수도 어택을 하면서 앞서 나간 선수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0번째 그래블 섹터에 진입하는 선수들. 아직까지는 사이좋게 달렸습니다. 바우파노트 선수는 주로 원데이 클래식,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레이스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체중이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줄리앙 알라필립과 야쿠 풀구상은 좀 더 가볍죠? 아무리 바우파너트가 날아다니고 젊은 선수를 하더라도 어필에서는 노련한 선수들한테 안됩니다. 바우파너트 선수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우파너트를 뒤로 하고 둘만 남은 선수들. 추격하는 선수들도 점점 차이가 벌어지네요. 튜시베노도 결국에는 추격을 포기하고 다시 흡수됩니다. 10번째 그래블 섹터를 지나고 이제 시에나로 돌입을 준비하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 아스타나의 야쿠 풀구상. 바우파너트 선수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선두의 2명을 계속 추격합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은 모래를 많이 먹었는지 혀를 털고 있습니다. 야쿠 풀구상은 지쳤습니다. 지쳐서 화가 났어요. 바우파너트 선수는 마지막 11번째 그래블까지 못 잡으면 이제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30초가량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적이죠? 마지막 11번째 그래블에 진입하는 선수들. 여기만 지나면 시에나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km가 넘는 내리막 이후로 18%의 경사도를 자랑하는 강력한 어필이 나옵니다. 죽어라고 밟아야죠. 여기서 뒤처지면 못 잡습니다. 윤보 비스마의 바우파너트. 열심히 쫓아갑니다. 젊은 선수가 근성이 있네요. 이미 심박수가 200에 가깝습니다. 추격조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각계 전투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km가 남은 상황. 바우파너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나로 들어가는 줄리앙 알라필립. 야쿠 풀구상도 그 뒤를 따릅니다.
이때 야코 풀구상이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 어택을 시도합니다. 곧바로 반응하는 줄리앙 알라필립. 다시 소강 상태. 서로 상대방을 스캔하고 있죠?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와, 바웃바너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따라잡네요. 와, 대단합니다. 바웃바너트. 피니쉬 1km 전에 결국엔 잡아내네요. 이제 피니쉬가 있는 광장으로 들어가는 어필. 선두에서 자리를 잡는 바웃바너트. 이제 피니쉬까지 500m 길이, 16%의 강력한 어필만 남았습니다. 과연 바웃바너트가 둘을 떼어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역시 자세부터가 차이가 나네요. 알라필립과 풀구상을 뒤에서 슬렁슬렁 오르는데 바웃바너트는 죽어라고 밟고 있습니다. 뒤를 슬그머니 봐주는 줄리앙 알라필립. 그냥 뛰쳐나갑니다. 역시 바웃바너트는 일종의 미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돌고 300m만 달리면 끝납니다. 끝까지 눈치를 보고 기다렸던 줄리앙 알라필립이 야코 풀구상을 누르고 뛰쳐나갑니다. 아, 줄리앙 알라필립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차피 바웃바너트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야코 풀구상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던 줄리앙 알라필립이 결국 야코 풀구상만 누를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멋지게 피니쉬를 끊는 줄리앙 알라필립. 그 뒤로 들어오는 야코 풀구상. 무려 30초 뒤에 들어오는 바웃바너트. 이렇게 2019 스트라데 비앙키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 1위, 아스타나의 야코 풀구상 2위, 임보비스마의 바웃바너트 3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줄리앙 알라필립 노련하네요. 스프린트도 가능하고 어필에서도 날아다닙니다. 이번 스트라데 비앙키에서 줄리앙 알라필립의 우승으로 프랑스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하네요. 햇 뉴스블라드에서부터 쿠른 브러셀 쿠른, 스트라데 비앙키까지 연승 가도로 달리는 퀵스텝. 올해도 스프링 시즌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퀵스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